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러 갑니다. 기출 70점 가해 12년 1회 회로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보시면은 이게 특정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랑 뭐 안정도를 구하라는 거랑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야기가 좀 틀린 거죠. 근데 뭐 보기가 나온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 안정하냐고 물어봤는데 좌방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답이 마이너스만 나오면은 안정하다겠죠. 좌방면에 있으면 안정하다라는 의미니까 보시면 똑같아요. 뭐 시하준수 소 스윗한 사람이죠. 뭐 영원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 공식을 사용해서 쓰는 건데 푸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빠르지 않게. 일단은 뭐 안정이랑 불안정을 따지는데 뭐 좌방면에 있으면 일단 안전하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면은 뭐 마이너스만 나오면 안정한 거죠. 그래서 C 부분은 소스이지니까 S 0, 0, S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A 부분이 A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하나도 변경 없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S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죠 마이너스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를 꼭 쳐주세요. 여기도 뭐 처음부터 다 쳐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S-0이니까 그냥 S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0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아니, S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냥 3이 아니고 S가 있었죠. S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곱해주는 거죠. 곱해져가지고 플러스로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곱해주는 거죠. 마이너스로 곱해주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S랑 곱해주니까 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3이랑 S랑 곱해주니까 3S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도출해서 이제 정답 보기 중에 있는 거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여기에 이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딱 봤을 때도 실제로 뭐 해보시면은 인수분해 안 되시면 하지 마시고 딱 보셨을 때 플러스 값이 들어가서 여기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이 들어가야지만 0이 되는 건데 인수분해를 안 한다고 해도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지만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 플러스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라는 값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안정하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0이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값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여기 뭐 마이너스 1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인데 인수분해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 여기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지만 0이니까 좌방면에 있으니까 안정하다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만 도출하면 정답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거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안정하다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시하준수는 뭐 영어라다 하고, 소스윗하고, 계산하는 게 좀 약간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B로 잡았고, 여기서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안정하자, 안 안정하자 얘기 나오면 안정하다일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일단 알고 계세요. 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62번 보시면은 뭐 그림과 같은 RC 회로에 RC가 뭐 이런 화살표 두 개가 있죠. 그럼 1의 경우에 어떤 요소 회로인가? 이런 형태일 때는 1 기준으로 RC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1 옆에 있으면 RC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일단 알고 계세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봤을 때 이 그림 형태는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쪽에 입력 부분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쓰면은 C가 있으니까 C는 그냥 쓸 수가 없죠. CS분의 1이 되겠죠. S는 C에 그냥 붙는 거예요. 오메가 대신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S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R 플러스 R 됐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그냥 R이죠.
근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분수를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시험관들은. 그래서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부 다 CS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CS를 곱해주면 1이 되겠죠. 1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 그대로 남는 겁니다. 왜냐면 곱하기가 아니니까 1이 됐고, CS 곱해주면은 RC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CS 곱해주면 RCS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지문에서 1 옆에 있는 RC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는데, RC랑 RCS는 뭐 한 세트예요. 왜냐면 얘랑 C랑 S랑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생성이 됐잖아요. C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C가 없어지면 S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1 옆에 있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1 밑에가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에는 RCS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곱하기 S가 곱하기 형태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마음속에 여기 곱하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 형태예요. 미분 요소예요. 이게 S가 만약에 밑에 있었다고 치면은 적분이 됐을 거고, 근데 지금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미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라서 S가 곱하기라서 미분 요소고, 나누기였으면 적분 요소일 거예요. 좀 어려우신 분은 이 형태를 한번 볼게요. 뭐를 가리키고 있나요, 지금? 우리 답도 같이 암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그거 볼게요. 무슨 글자를 가리키고 있나요? 네. 정답은 미분 요소입니다. 밑자를 가리키고 있죠. 네.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밑자입니다.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 되실 것 같으면은 몇 번 풀어보시고, 안 되실 것 같으면 일단 답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푸세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63번 보시면은 서버 모터에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서버 모터랑 스텝 모터가 어디에서 뭐 존재하든 간에 문제상에 장점밖에 존재를 안 해요. 서버 모터랑 스텝 모터는 뭐든지 좋대요. 뭐든지 좋대. 근데 뭐든지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단점도 많은데, 어, 여기 우리 어떤 뭐 전기 쪽 이 기사 파트에서는 서버 모터랑 스텝 모터가 다 좋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정역 운전이 가능하여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서브 모터가 엄청 좋은 모터니까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저속이며 거침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당연하죠. 다 좋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증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넘어갈게요. 근데 극가속이랑 그 다음에 극감속이 용이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 2번, 4번은 전부 다 장점이야. 장점이니까 서버 모터의 특징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 그러니까 전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직류용이고 교류용만 있다.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직류용도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서브모터랑 스텝모터를 언급할 때는 문제상의 장점만 존재해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세요. 팁입니다. 64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 표시되는 제어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S의 n승이 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S의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여기 1승이 보이네요. 지금. 그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풀이 방법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여기 2 나왔으면 2형일 거고요. 3 나왔으면 3형, 뭐 4 나왔으면 4형이겠죠. 쭉쭉쭉 뭐 5형, 뭐 100형까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 1이 보이니까 지금 1형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65번 보시면은 자동 제어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서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암기는 못 하시더라도 목기둥 제조제라고 이것만 있으면은 전부 다 풀 수 있는데 제자에 조조가 들어가요, 조조. 제어 요소니까 삼국지 생각하셔가지고 조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조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절부와 조작부인데 조절부와 조작부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조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목기동 제주제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기동 제주제 여기서는 안 쓰고 있지만 제자는 조조가 들어간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66번 한번 보겠습니다. 66번 보시면은 뭐 근계적인 범위를 물어봤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0이 되는 값을 물어봤는데 S가 0이 돼도 0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도 0이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돼서 곱해주면은 0이 어차피 여기가 0이 되니까 다 0이 밑에가 이제 0극인데 극쪽이 0극이라고 외울게요. 0극.
연극하네, 연극. 하여튼간 극점에서 봤을 때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0이 되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인데 그림을 그려봤을 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인데 홀수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 범위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 모든 범위, 이게 근계적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0 있죠.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2 있는데 마이너스 2의 왼쪽 방향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0도 0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1, 뭐 0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0이 될 수 있는 범위, S의 범위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0이랑 마이너스 1 되는 범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시면은 그냥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67번 보시면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상태 방정식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며 뭐 시간 응답 또는 주파수 응답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 여기서 봤을 때 변한다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변한다가 나오면은 정답인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68번 보시면은 일단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답은 일십인데 일십. 읽고 씹는다고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어차피 시험장에서 보면은 분수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일십 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푸는 방법은 20 로고에 보시면은 20dB 있잖아요. 20dB가 있는데 여기다가 K 값을 넣어서 20dB가 나오는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20 로고에다가 K 값 넣고 1, K분의 1이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형태가 20 로그 1 있고, 그 다음에 K 값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K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20이 나오면 돼요. 계산기를 한번 쳐볼게요. 안 되시면 그냥 일십으로 외우시고, 이게 도출을 해야 되는데 도출하는 게 일단 이게 맞으니까 20 로그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1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 뭐 나누기 형태로 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잠시만요. 해서 20이 나오면은 이 값인데, 그래서 뭐 하나씩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20 로고를 이걸 외우셔야 되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집어넣어도 20이 안 나와요. 여기서 계산했을 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실 때는 일십이라고 외우세요. 일십, 읽고 씹었다 해가지고 2번으로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69번부터는 좀 쉽고, 뭐 한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있는데 뭐 29번부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 뭐 R분의 C를 구하라고 했는데 뻔하죠. 위에 곱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다 써볼게요. 1 곱하기 A,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1 썼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다 써놓으시고 미리. 그 다음에 루프 하나 있죠. B 곱하기 1, B 곱하기 1 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죠. 루프 A, B, C, 마이너스 A, B, C 다 썼어요. 완전히 풀어서 쓴 거예요. 그냥 이것만 도출한 게 아니고. 그러면 1 곱하기 A 뭐 곱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1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위에는 A,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면은 그럼 1 마이너스 그냥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있고 A, B, C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이 형태 그대로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뭐 좀 그냥 바로 계산이 되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좀 더 생각하고 싶다, 몇 번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1 곱하기까지 다 넣어서 계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위에 곱, 그 다음에 밑에 1 마이너스 루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번도 뭐 어느 정도 답을 암기하는 걸 할 건데, 이득이랑 위상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80이나 플러스 180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0 나왔으니까, 0 나왔으면 답일 확률이 높은데 다 전부 다 0이 있네요. 근데 마이너스 180이랑 플러스 180이 나오면 답일 확률이 높아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71번 보시면 71번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삼각파의 뭐 최대값은 당연히 뭐 최대값은 다 똑같으니까 IM이고, 시료값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파고율이라는 거는 시료값의 분모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파의 시료값의 루트 3분의 IM이잖아요.
이거를 저는 안 썼는데 다 쓰세요. 그 뭐 정연파랑 정연 반파랑 그다음에 삼각파랑 뭐 구형 반파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옆에 자기가 다 쭉 써보면서 다 옆에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다음에 또 풀 때 또 그때도 적으시고 또 다음에 풀 때 그래서 5번 정도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못 적었는데 삼각파랑 구형파랑 뭐 정연파랑 구형 반파랑 다 적으세요. 이 뭐 최대값 당연히 알지. 시로값이랑 평균값을 다 적으셔가지고 계속 적으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외우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적으셔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값은 시로값의 분모가 그냥 답이에요. 그러면은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인데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 파워값 뭐 제대로 하면은 위에 최대값이 들어가고 밑에 시로값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차피 IM인데 그냥 어떤 거에 대한 최대값은 전부 다 IM이죠. 삼각파든 정연파든 뭐 구형 반파든 간에. 시료값이 들어가면은 루트 3분의 IM이잖아요. 그래서 안쪽 거 곱해서 밑으로 떨어지고요. 바깥쪽 거 곱해서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IM끼리 약분이 되기 때문에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파고값은 시료값의 분모가 답이 되는 거죠. 분모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시료값 삼각파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거 지금 필요 없는 거죠. 필요한 거는 이게 삼각파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삼각파다. 삼각파. 여기서 뭘 도출해서 푸는 건 뭐 전혀 없고 이게 삼각파라는 게 중요하네요. 핵심 포인트네요. 이건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삼각파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이게 삼각파입니다. 삼각파에서 파고오유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출해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어차피 시료값의 분모가 답이에요. 어떤 거든 파고율은 이렇게 하실 때 파고율만 쓰지 마시고 파형률도 옆에 써놓으시고 한 번씩 쓰면서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거지. 이걸 오늘 외웠다고 해서 내일 뭐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파고율이랑 뭐 파형률이 안 나왔다고 해도 파형률도 옆에다 쏘고 같이 외우세요. 넘어갈게요. 72번 보시면은 각상의 임피던스 Z가 나왔네요. 뭐 우리 뭐 구구단 외우는 거 있잖아요. 3, 4, 5, 6, 8, 10번에 뭐 10이네요. Z는. 뭐 Z가 10이라고 6, 8, 10이니까 어차피 우린 10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다음에 델타래요. 근데 선관전압을 물어봤고 전압은 220V고 선전류를 물어봤어요. 대랍이잖아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와류고 그러니까 대랍, 와류 이것까지 같이 암기를 하세요. 뭐 델타일 때는 선이랑 상이랑 같고 와류일 때는 선이랑 상이랑 전류가 같다. 이 의미죠. 그다음에 I를 구하라 했으니까 I는 Z분의 V죠. 그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Z는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수 있고 여기 허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뻔하죠. 뭐 10이죠. 6, 8, 10이니까 10이고 그냥 계산기 안 질게요. 6, 8, 10이니까 어차피 10이에요. 그 다음에 220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22예요. I는 그럼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을 지금 큰일 납니다. 3번 아니에요. 보시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상이에요. 상전류예요, 상전류. 근데 우린 대랍이잖아요. 전류까지만 계산하고 22에서 끝났다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상이기 때문에 지금 선전류로 바꿔줘요. 대랍이기 때문에 얘는 전류에 그게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IP고 IL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선전류를 원했잖아요. 선이 항상 모든 상보다 다 커요. 전압이든 뭐 전류든 간에 지금 여긴 전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22 곱하기 루트 3까지 해주셔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22 곱하기 루트 3 해주시면은 38.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이걸 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마음이네요. 이걸 많이 찍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에 내가 i를 그냥 계산했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일단 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으로 바꿔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든 간에 대랍이든 뭐 와류든 간에 한 번씩 속여요. 한 번씩 속이기 때문에 선이랑 상을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는 뭐 전압이 같고 뭐 전류가 같고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최종 나온 값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을 계산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10불, 그 10불이어도 C 단위에서는 웬만한 건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답을 뭐 38 광땡이 좋으니까
좋은 건데 38강땡이 뭐 1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73번 보시면은 뭐 유유전력 80W가 있고 모유전력 60바가 있네요. 역률을 물어봤어요. 역률은 피상이랑 유유죠. 뭐 피상은 똑같죠 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분의 뭐 유효분이죠. 유효분인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68 똑같죠. 여기서 뭐 68, 10이니까 밑에는 10이 될 거고 밑에는 뭐 100이 나올 거고요. 60, 80이니까 그 다음에 뭐 유효는 뭐 80 곱하기 뭐 퍼센트로 했으니까 100을 곱해주겠죠. 그러면은 3번 68, 10이니까 우리 계산하는 거 68, 10 여기 10이 아니고 그 하나 공이 하나씩 더 붙었으니까 100이 될 거고 60, 80, 100이니까 위에는 80 해주고 곱하기 률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100에 80, 100분의 80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돼요. 따로 써놓은 게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유효분이 80이 들어가고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니까 이 피상은 그러니까 6, 8, 10이니까 어차피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80이 들어갔고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면은 계산기 한번 쳐볼까요? 네,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계산기 한번 쳐보면은 80, 그 다음에 밑에 100 하고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80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딱 봐도 80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68, 10이니까 계산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쉬운 문제예요. 저 밑에 10단위가 뭐 10단위가 되고 100이니까 밑에는 100이니까 위에는 80이고 곱하기 100 해주면 당연히 80%가 되겠죠.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은 74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Z는 루트 C분의 L, C는 밑에 들어가야 되죠. 밑에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는 C가 들어가서 0.6 곱하기 10의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미리가 아니고 마이크로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은 미리가 들어갈 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0.6 곱하기 10에 그래서 마이너스 6승 분의 9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루트는 당연히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형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뭐 GY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 형태 지금 어차피 L이랑 C가 있잖아요. 그래서 L이 그냥 위로 올라가기 벌써 위에 먼저 있네요. 그 다음에 C가 밑에 들어가게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겁니다. 어차피 LC가 있으니까 LC가 있는 공식이 우린 필요한 거잖아요. 특성 임피던스 제로 뭐 Z 뭐 제로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은 9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들어가고 0.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지금 400이 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이 공식을 일단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400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푸셔서 하셔야 돼요. 정답은 난이도가 쉬기 때문에 푸셔야 됩니다. 정답은 400입니다. 75번 보시면 75번이 더 쉬워요. 75번은 보시면은 V가 있고 그 다음에 암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럼 I는 Z분의 V잖아요. 근데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Z는 I분의 V고 뭐 R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건 뭐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I분의 V를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I가 그대로 넣어주고 I V도 그대로 넣어주고 복소수의 개념인데 우리 컴플렉스 모드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실 때는 보시면 그냥 그대로 더하기 20 J가 앞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I로 붙이는 거예요. 4 더하기 3 시프트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J가 앞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I를 뒤에서 붙여주면 돼요. 바꿔주시면 18.4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8.8i인데 여기서는 i가 뒤로 가게 우리는 생각하게 푸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75번은 i는 r분의 v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76번 보시면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Z22를 물어봤네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Z22를 물어봤는데 Z 만약에 11이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뭐 많은 생각이 필요 없고요. Z22면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Z니까 뭐 Y 만약에 Y였다 그러면 Y가 이쪽 방향으로 먼저 떨어졌을 건데 11이 그 다음에 Y에서 이쪽 방향일 때가 뭐 22로 떨어질 텐데 Z이기 때문에 Z는 거꾸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Z의 끝점과 끝점이 11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2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Z 2 더하기 Z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푸시지 마시고 쉽게 하는 걸로 할게요. Z는 이런 형태로 떨어진다. 22는 그래서 Z2 더하기 Z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번 보시면 77번도 영상분의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3분의 1, 그 다음에 I 더하기 I 더하기 I. I가 3개가 있어요. 3분의 1,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이 제인 해서 나의 제인이라고 일단 답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C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실제 공식에는 IA, 뭐 IB, IC 근데 뭐 이거 우리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I 하나 이거 뭐 우리가 여기다 다 똑같은 걸 A를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I 이렇게 넣겠죠. 그래서 풀 때는 보시면은 3분의 1 그대로 넣은 거예요. I 자리에다가 16, 뭐 16 플러스 J 2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넣고 이거 약간 헷갈리니까 이거 가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J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가로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J 10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대가로 닫고 이거를 써주실 때 좀 이렇게 좀 진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푸실 때 풀이를 하실 때 해가지고 가로를 잘 넣으셔가지고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냥 공식에. 그냥 이건 공식을 하나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영상 보일 때 네, 요거는 풀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6 더하기 20부트 I 그 다음에 가로 한번 닫고 그대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 10부트 얘는 제가 모르고 뒤에다 적었네. 10부트 I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10에 10부트 I 하고 가로가 끝에 두 개죠.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뭐 보시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J입니다. 여기서는 I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똑같이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의 J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98번 볼게요. 98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진짜 욕먹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외우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사. 네, 뭐 많이 욕먹겠죠. 그 다음에 판집이 이 문제를 판집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사사 만욕 먹고 판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 만욕 그 다음에 판집 정답 1번입니다. 이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번, 아니 79번 볼게요. 79번 보시면은 뭐 전류비가 뭐 1대 3이래요. 그리고 전압이 25V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5A를 흘릴 수 있다. 보시면은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전체 R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풀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R은 I분의 V예요, 일단.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I는 5죠. 그 다음에 V는 25고, 그러면 R은 5가 나와요. 이건 계산기 안 칠게요. 그래서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R을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는 병렬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직렬이잖아요.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R은 여기 있는 R은 전체 옴이 3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5가 나왔는데 여기 2가 있잖아요. 직렬일 때는 더해주는 거잖아요. 저항을. 그래서 5-2가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3옴. 근데 봤을 때 이거를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합성 저항을 계산해보면은 병렬일 때 저항 계산은 밑에 더해주고 위에 곱해주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면 해보시면은 3옴이 나오고 얘도 3옴이 나올 거고 얘는 1.5옴이 나오고 얘는 1.5옴이 나오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12 뭐 위에는 곱하기니까 4 그 다음에 12 더하기 4는 해보시면 3옴이 나오고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옆에 거 해볼게요.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40이고 얘는 12, 4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밑에 이것도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2 한 다음에 6 더하기 2는 보시면은 1.5가 나오네요. 1.5. 일단은 얘는 1.5니까 우리는 3옴이잖아요. 여기 합성 저항이 3옴이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 3번. 4번은 나가리고, 그리고 봤을 때 전류비가 1대 3이라고 흐르는 거는 일단 10이나 4 둘 중에 하나인데, 저항이 많은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12가 되고 12옴이 될 거고 얘가 4옴이겠죠. 전류비가 이쪽이 3옴이 흐르고 있다고 하니까, 3옴이 아니고 3A가 흐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은 1A가 흐른다고 하니까, 전류의 비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니까, 3대 1이 흐른다고 하니까 이쪽이 당연히 저항이 적겠죠. 그러니까 R1은 12, 그 다음에 R2는 4옴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적은 게 있나? 풀이 과정 적은 게 없네요. 풀이 적은 게 없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은 I는 R분의 V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일단 R을 계산하셔가지고 전체 이제 합성 저항 R을 계산한 거죠. 직렬일 때. 그래서 여기서 병렬일 때는 더해주고 곱해주고 계산해서 여기 옆에다가 3옴, 3옴, 3옴 적으시면 되고 1.5, 1.5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로 봤을 때 그냥 생각이 되잖아요. 전류니까 전류는 아래 반비례하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쪽 저항이 큰 쪽에는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겠구나.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능사적인 문제가 오히려 기사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10불로 잡았는데 이 정도는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제가 좀 어려웠는데 몇 번 좀만 생각하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80번 볼게요. 80번 보시면 태분 안에 정리가 있는데 볼테이지랑 저항을 구해달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압을 구할 때는 이 저항을 무시하는 겁니다. 페루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페루프. 루프가 형성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테스터기를 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압 부분에서 전압만 구하면은 전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냥 풀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직렬 저항 어떻게 구하는지, 병렬 저항 어떻게 구하는지 이 계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옴은 페르프가 아니라서 무시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2옴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2옴의 전압 얼마나 걸리니? 그래서 보면 볼테이지에다가 곱하기 비율이겠죠. 근데 일단은 이건 전압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3 더하기 2,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 2옴에다가 얼마나 걸리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이 기능사적인 문제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곱하기 하고 밑에는 5가 되겠죠? 그러면 4.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저항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저항을 계산할 때는 전화번을 쇼트시켜요. 전화번을 쇼트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번이 없어진다. 그리고 쇼트 단락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옴이랑 3옴이 병렬이니까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요. 더해주고 곱해주고 계산해서 이거를 이제 병렬 쪽에 저항을 구했고 그 다음에 직렬이 1옴이 하나 걸리니까 더해주면 돼요. 계산한 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위에 계산을 해보시면 3 곱하기 2에다가 3 더하기 2 다음에 더하기 1이 있겠죠. 그래서 2.25옴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이 확실하네요. 2.25옴까지 나왔으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79번이랑 80번이 약간 기능사적인 문제인데 이런 게 우리한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좀만 생각하셔가지고 푸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몇 번 푸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0점, 그다음에 60점, 70점을 목표로 계속 푸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푸실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